네, 안녕하세요. 럭키튜브의 럭키 아이언입니다. 럭키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음량 5행 중에 음량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음량에서는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음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인가요? 오늘은 음량 5행 중에 5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은 음량 5행 중에 5행을 배우는 시간이군요. 그럼 5행이란 무엇인가요? 5행은 음량에서 분리가 되어 나온 것이 5행인데요. 5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목, 화, 토, 금, 수이고,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음량 5행의 변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행은 사주의 기초이고 5행이 없으면 사주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사주팔자를 풀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군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고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5행이란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 보듯이 5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5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간목은 큰 나무이고 꽃 좀 피는데 열매가 없어서 무시수이고, 을목은 작은 나무인데 꽃도 피고 열매가 있어서 유실수라고 합니다. 목은 계절로는 봄을 의미하는데 봄이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짜고 희망을 가지겠죠. 나무는 그래서 성장을 의미를 하고, 색깔로는 청색이고 사람으로는 소년기를 말합니다.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태양이고 열이고 정화는 촛불이고 빛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여름이라 꽃이 피고 자라는 과정이고 확산하고 발산하는 기운이죠. 색깔은 붉은색이고 사람으로는 청년기에 해당이 되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넓은 땅, 기토는 좁은 땅, 농가 밭을 의미를 하고, 계절로는 한절기이고 중앙이고, 성정은 포용하고 중립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지를 자연의 어머니라고 비유를 합니다. 색깔은 노란색이고, 금은 경이 있고 신이 있는데 경은 자연석 강물질이고 신은 다듬어진 보석이고 작은 칼이고 연장이고, 계절로는 가을이라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고 색깔은 하얀색이고 청년기를 의미를 하고, 성정은 서늘하고 냉정함에 혁명적이고, 수는 임과 개가 있는데 임은 큰 바닷물이고 개는 작은 물인데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면 사람으로는 노는 게 해당을 하고, 성정은 지혜롭고 흐름과 변화를 알고 색깔로는 검은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시 오행으로 돌아와서 음양에서 분리가 되어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은 5가지 기운을 말하는데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고, 오행은 계절의 기운을 말한다.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오행의 변화 작용은 사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오행의 근본과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음양에서도 균형과 조화가 안 맞으면 삶이 힘들고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오행에서도 하나만 없어도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신체에서도 오행이 있는데 목에는 간담, 화에는 심장, 소장, 토에는 비장, 위장, 금에는 폐, 대장, 수에는 신장, 방광이 있듯이 한의학에서도 음양 오행 체질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오행 운동을 하는데, 태어나서 소년기에는 성장해서 목기운, 직장을 다니는 청년기에는 펼쳐서 하기운, 결혼을 해서 중년기, 장년기에는 수확을 해서 금기운, 노년기에는 마무리를 하는 계절이라서 수기운, 중간중간에 조정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토기운이라고 하듯이 인간과 만물은 무한 반복을 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오행은 변화를 계속하는 성분인데 사주 명리학을 배울 때 오행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팔자가 다릅니다. 그만큼 오행의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주 분석의 중심이 됩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행은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거나 제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오행의 상생, 오행끼리 만나서 도와주고 생하여 살려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는데, 순리와 자연의 변화를 반복을 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 것을 오행상생이라고 하고, 오행의 상극, 오행끼리 충돌과 뒤범벅이 되어 대결하는 힘이고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뜻이고,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불이 금을 녹여 기계나 장신구를 만들어 공생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를 오행의 상극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행의 본성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은 오행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것을 말하고, 나무는 곡직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정직함과 따뜻함이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기운이고, 계절로는 봄이고 방위로는 동쪽, 상수는 산팔목이고 오상은 인을 의미를 하고, 화는 오행 중 형체가 없는 것을 합본입니다. 기체로서 우러 올라가는 기운이 강해서 염상의 성정이니 군림하는 기질이 있고, 밝고 화려하고 화가 많으면 또 다혈적인 성질이 있고, 뜨겁고 불이고 낮 등을 상징하고, 오상은 예를 나타내고 계절로는 여름이고 방위로는 남쪽, 상수는 이치라에 속하고, 토의 본성은 무엇이든 받아들인다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위엄과 무게가 있고, 토는 흙이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을 지으면 집터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가밭이 되고, 그래서 성정은 가색의 성정이 있고 중앙을 의미를 하고 한절기를 나타내고, 오상은 믿을 신을 나타내고 상수는 50토이고, 금은 단단하고 응축하려는 성질이 있고 차갑고 냉정하고 가죽이나 금속성 물질을 말하고, 오상은 의의 성정이고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이고 상수는 사구 금이고, 수는 물의 본성과 성질을 비유하면 되는데 형체가 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 수입니다. 액체이고, 수의 본성은 차고 맑음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무리를 이끌고 도도히 흐르는 기상이 있는데, 지혜롭고 오상은 지이고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이고 상수는 일육수이고, 임은 깊고 탁하고 개수는 차고 맑고
그래서 수는 비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음양 오행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행은 무한 반복을 하는데 오행의 변화를 잘 알아야 사주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